자, 첫 번째 달려보죠. 시청역 역주행 커지는 의문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오늘도 사고 현장 주변에 많은 시민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더군요. 자, 역시나 중요한 건 가해자인 운전자 말처럼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 부주의에 따른 풀 엑셀이냐 이 문제일 텐데, 자,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가해 운전자 차 씨는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동승했던 아내는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붕 뜨는 느낌으로 차가 빨리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날아가다시피 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 씨 부부가 놀란 듯이 어어하는 음성과 동승자인 아내의 비명만 남아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급발진 의심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이상하다, 브레이크가 먹통이다, 이런 당황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고 전 부부싸움으로 홧김에 엑셀을 밟은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요. 맞아요.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걸로 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와 아내 간 갈등 상황은 블랙박스에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의 수사 브리핑에서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서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걸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또 차량 기록 장치 EDR 분석 결과가 중요한데, 자체 분석 결과 가해자는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즉 사고 직전 엑셀을 강하게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1차로 판단이 된 겁니다. 하지만 EDR 데이터만으로는 급발진을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과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차 씨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또 택시 급발진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후 5시 18분쯤이었는데요.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을 해서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차량은 구급차와 병원 벽면, 또 다른 차량 1대와 부딪힌 걸로 파악이 되는데 중상이 1명, 경상이 2명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상 1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진상 손님을 신고했는데 점점점. 자, 사방 가족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연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사장님한테 잔뜩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자, 아이고 그러지 말어. 막 가족들이 말려도 계속 성질만 부리죠. 한참 어린 놈이 어디 손님한테 눈을 부라려 하면서 막 지금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뭐라고 하죠. 자, 갑자기 삿대질도 모자라서 갑자기 이제 사장님 쪽으로 가더니 목을 팔로 팍! 아이고 지금 보셨죠? 자, 당연히 사장님 바로 저 일 있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저 손님 폭행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가족들이 말려도 사장님을 때립니까? 자, 지금 지난 5월 26일인데요. 부부하고 아들과 딸 2명, 5명의 가족이 이 식당에 식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한 리필점이고요. 좀 음식을 남기면 규정상 한 1만 원 정도 벌금 같은 과금 같은 걸 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본인이 시켜놓고 볶음밥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까 시비를 좀 재료를 물으라, 시비를 걸었던 것 같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 가금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마자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했던 상황인데, 실제로는 술에 좀 취했습니다. 실제 취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주인이 50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60대 정도 좀 더 되는 사람이 아이고. 너만한 아들이 있다. 근데 그거 알겠죠. 그럴 수가 없겠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폭행을 행사했고요. 결국은 맞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폭행죄로 입건했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60대 손님이 50대 사장님한테 너만한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때렸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폭행 피해자 사장님이 공소장을 봤더니 가해자, 그 피고인 인적사항을 보고서는 이 사람 누구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제보자분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공소장을 받아서 저기에 이제 저 사람에게 내가 소장을 보내야겠다는데, 저기 숫자 보시면 81로 주민등록번호가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너만은 아들이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81년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40대 중반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법원에도 연락해보고 검찰에도 연락해봤는데 서로 뭐 우리는 모른다, 나와 있는 대로 했다 뿐이고 경찰서에도 연락을 했더니 담당 형사가 그 CCTV 다 확인하고 다 법대로 다 처리했는데 왜 야단이 하면서 오히려 짜증을 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60대 손님이 벼랑간 40대로 60대인지 모르죠. 60대로 보이는. 왜냐하면 저기 자녀들도 있잖아요. 저 남성의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0대 중반이면 저렇게 큰 자녀들이 있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죠. 네. 근데 공소장 그에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공소장에 81년생의 남성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이 피해자분은 혹시 저 실제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뭐 친척이나 지인이 대신 출석해서 이렇게 덮어 쓴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같은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흔적을 증거를 찾으실 수 있으면 도저히 못 참으시겠다 싶으면 그걸로 고발을 또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간큰 좀도둑입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늦은 새벽 한 남성이 빨래방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핍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말이죠. 자, CCTV 앞에 서서 대범하게 정면샷을 빵! 나 오늘 좀 멋있는데. 자, 뒤돌아선요. 문 닫힌 카페 블라인드를 슬쩍 상태를 살피고는 이번엔 또 옆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또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막 개봉을 하려는 시도를 하죠. 여긴 글렀네 하고 나가는 듯 하더니 나가려고 하더니 다시 슬금슬금 백스텝을 밟고 또 뭐가 블라인드를 휙 열어져 치고 냅다 그 안으로 꼬고 예. 자, 잠시 또 나왔어. 왜 이렇게 자, 서둘러 도망을 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대한민국 법이 너무 좋아. 이런 놈들 얼굴 죄다 블러 처리를 해주니까 아주 그냥 CCTV 앞에서 대놓고 증명사진을 찍습니다. 맞습니다. CCTV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뭐 전혀 녹화되고 있는데 알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지난 6월 9일입니다. 저 빨래방 옆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블라인더가 쳐져 있는데 글로 침입을 한 다음에 돈은 한 7, 8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휴대전화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CCTV가 계속 찍히고 있고 본인도 찍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뭐 찍어봤자 어차피 얼굴 안 나올 건데 사건 봐서 한번 보도해봐라 나오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혀 꺼리낌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한 지 좀 오래됐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사건 반장에서 얼굴 한번 공개하면 내일 잡힙니다. 네, 바로 잡혀요. 1시간 지금 당장 30분 내로. 맞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시민의식은 어디에? 자, KTX 이용하시다가 황당한 걸 목격했다는데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KTX 열차 그것도 특실 아닙니다. 좌석 그물망에 꽂혀있는 하얀 물체 바로 옆자리 승객이 놓고 간 아이 기저귀. 자, 그런데 뭔가 뭉쳐있는 느낌 또 구린내 스멜 그렇습니다. 이미 사용한 아기 덩 기저귀. 자, 교수님 제가 저거 덩 기저귀 버리고 간 사람 심리를 대변해 볼게요. 어머머머머머 KTX 특실 요금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거 하나도 못 치워줄 거면 돈을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아. 아이 진짜 웃겨 보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 그런 생각이라면 진짜 답이 없네요. 제 생각에는 아이 거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지금 아이도 안아야 되고 손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이 정도는 좀 치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 오늘 제보는 아닙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이었어요. KTX 특실이었고 조기 이 엄마는 12개월이 안 되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는 데리고 나가면서 기저귀는 이렇게 그물에 놓은 건데 쓴 기저귀라고 해요. 자기 아이의 뭐 물건이고 자기 아이의 어떤 배설물이라서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생각 못했을 수 있는데 남들에게는 사실 그거 그냥 배설물 쓰레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쓰신 분도 그 엄마 가방은 명품이던데 정말 시민의식은 최악이다라고 남기셨다고 합니다. 가방이 명품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옷 좀 입어요 그대. 집단지성의 판단. 네, 아들 앞에서 맨몸으로 다니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난다는 남편의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 부부에게는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내는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샤워를 하고 나올 때면 항상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샤워하는 도중에도 문을 열어놓고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는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자는 아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맨몸으로 집안을 활보한다고 합니다. 이 하루는 중학생이 된 아들이 아내가 샤워 중인 화장실 문에 노크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고 불편해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아들과 마주하면 성적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옷을 입고 나와줄 걸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아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딱 잘라서 아이고야. 얘기했고 매번 이 문제로 다투기만 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 여전히 아내는 매일 샤워하고 난 뒤에 맨몸 상태로 집안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춘기 때 잠깐 불편해하던 아들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아내가 샤워 중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둘이 대화까지 나눈다고 합니다. 아들 앞에서 자꾸 맨몸으로 다니는 아내 이대로 괜찮은 거 맞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보자 사연자 남편분이 오늘 새벽에 저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여보, 상희야, 당신 진짜 왜 이래? 아무리 암만 당신 아들이어도 지훈이도 이제 어른이야. 여기저기 털난 것 좀 봐봐, 저 녀석. 당신이 여탕 데리고 가던 그 꼬마 녀석 아니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지방에서 야동 보다가 나한테 걸렸어. 제발 당신 처녀 때 이러지 않았잖아. 그때 나보고 맨날 돌아앉아 있으라고. 그러면서 옷 갈아입었잖아. 제발 그때로 돌아가자,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 아내예요. 예. 어머머머, 이 양반 진짜 웃겨. 지훈이가 어디서 나왔는데 내 몸에서 나왔어. 내가 물고 빨고 해서 다 키운 녀석이야. 아니, 지훈이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왜 당신이 더 난리야. 하여간 지가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니까 지 아들도 그런 줄 아나 보지. 정말 별꼴이야. 진짜 X입니다. 예. 일단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저는 이 어머니도 충격이고 양 변호사님도 충격입니다. 진짜?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저도 일입니까? 네.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살 미만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이해를 조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16세예요. 전 정말 수백 명의 엄마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세상에. 네,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정말 내 몸으로 낳았고 나와 한 몸 같고 정말 부끄럽다, 뭐 창피하다 이런 경계가 없는 그 사이인 건 맞는데요. 이 집안은 사랑을 주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성과의 신체적인 거리를 얼마큼 둬야 될지, 이성과의 경계는 어떻게 둬야 될지,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라는 그런 감정적인 거는 어떻게 할지, 이성적인 어떤 연애 기술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만 5세 정도 되면 그 엄마가 남자아이 데리고 목욕하는 것도 좀 거리를 두라고 하고 그냥 아이들 머리 정도 씻겨주고 등 씻겨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아이들이 6, 7세 정도면 성적인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사랑하는 것과는 분리해서 요거는 정말 아들에 대한 교육에서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네,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요. 습관입니다. 습관. 저도 조금 그랬었어요. 집에 있으면 빨리 모욕하고 이렇게 샤워하고. 아, 근데 이제 따님 딸이 있는데 딸이 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 들어갈 무렵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런 건 아닌데 어디까지 봤어? 계속 저는 이제 저 정도로 완전 알몸은 아닌데 어. 약간 제가 편하게, 저는 본인의 이기심이에요. 이거는 뭐 사랑도 아니고요.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막 뛰어댕기고 빨리 가서 그냥 옷 갈아입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뭐 모르든 알든 간에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습관 버리고요. 최소 옷은 좀 입으세요. 예. 자, 이상한 남자 양지열 변호사. 일단 저도 뭐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국가나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집안 내에서, 가정 내에서 노출이라는 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곳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사연자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10살도 안 된 한 7, 8살일 때 만약에 그랬다라면 저도 그만하시라고 말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그 시기를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와서 또 이거를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박상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뭐 성적 정체성이라든가 이 어떤 습관이 잘못된다든가 그거는 16살 고등학생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 시기는. 그러니까 잠깐 중학교 때는 고민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는 다 아이들도 극복했을 나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들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살이면 제 2차 성징 상충기의 정점입니다. 지금 성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되고 있는 이 16살 고1의 애한테 16살이면요. 과거에는요. 성춘이랑 이몽룡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16살에 결혼했어요. 안 돼요. 지금 야동 보는 나이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야동은 나이 들어도 봐요. 야동을 봤는데 그때부터 그 시작하는 몸을 엄마가 것뿐이에요. 박 변호사님 가만 계실 거예요. 팬티도 좀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 뭐 이 백다희 아나운서 뭘 그렇게 혼자 그냥 뚫어져라 보고 있어. 댓글을 좀 아내 편인 댓글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네.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빈님, 다 떠나서 같이 사는 남편이 싫다는데 왜 안 받아들여주나요? 이기적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경환님, 저도 그랬었는데 자식이 크면 기본은 지켜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난공볼링님은 어머니가 가족이랑 잘 지내시네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딱 하나 있군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의리!